안녕하세요. 네, 정 변호사 지금 변호사 생활한 지 몇 년이죠? 지금 8년 차입니다. 8년? 네. 거기도 기수문화 있죠? 아, 네, 그럼요. 있죠. 네. 사법고시 출신이에요? 아니요, 저는 변호사 시험 1회입니다. 로스쿨 거쳐서 네. 변시 변호사 1회? 시험. 네. 그럼 변시 1회, 2회도 사시 몇 회처럼 이렇게 쭉 그게 있어요? 네, 시험을 쳐서 하니까 당연히 있고요. 단지 집합 교육을 안 받잖아요. 안 받거든요. 네. 그렇다 보니까 약간 더 희미한 느낌은 있어요. 네. 그냥 상대적으로 아마 사회의 다른 부분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강력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아니, 그래도 아무튼 일하다가 뭐 네. 맞은편에 변호사 만나면 너 몇 기야? 딱 그래요? 아니요, 그렇게는 안 하죠. 옛날 선배들은 그랬다면서요. 네, 근데 그런 대놓고는 안 해도 네. 다 뒤로 쟤 몇 기야? 막 다 그랬다면서요. 아, 그거는 하죠. 지금도 해요? 네, 그러니까는 똑같아요? 예를 들면 식사 같은 걸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법조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법조인명 검색을 하면 나오니까 거기에서 몇 기인지를 보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학교 나왔는지 어느 대학 나왔는지 보고 그 학교까지? 다음에 네, 그 다음에 이제 대화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거를 그냥 계속 검색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이래요. 그죠? 네. 똑같네요. 옛날하고 법조계는 달라진 게 있네요. 가수 세계도 그 엄격해요? 저는 유재하 음악경연대 출신인데요. 오. 기수가 있어요. 그래도 저희가 기수가 있다고 해서 그 윗기수 오지은 선배한테 씨가 뭐. 유재하 음악경연대회 출신이에요? 네. 몇 년도예요 그게? 저 2006년도에 동상 탔습니다. 오. 좀 쉬운 말로 짬밥이 꽤 되시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보다 짬이 더 있으신 선배님이 계시다고 해서 뭐 네. 뛰어가서 인사를 한다든지 뭐 먼저 어떻게 한다든지 그런 건 없고요. 예. 아무래도 음악하는 사람들은 특히 싱어송라이터들은 좀 개별 프리랜서 같은 느낌이라 자기 길 자기가 개척하는 사람들이라 그런 무거운 분위기 같은 거는 잘 없죠. 그래요? 연예계에도 그 선후배 사이에 아주 깍듯하다고 하던데. 아, 연예계는 조금 분위기가 다른 게 음악 방송 같은 걸 할 때 꼭 선배의 방에 가서 인사를 해야 돼요. 네, 꼭 선배의 방에 가서 인사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리고 아이돌 사이의 선후배 문화가 엄청나게 엄격하고 그게 너 일부는 뭐 내가 화장실로 좀 와 뭐 이런다면서요. 그런 에피소드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보진 못했지만. 예. 그리고 아이돌 팬덤의 응원법이라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노래의 사이사이에 이제 반주가 나올 때 예를 들면 뭐 청관용 뭐 이런 식으로 외치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나이 순서대로. 거기 우유 빛깔 들어가고 막 네, 그런 거. 맞습니다. 맞습니다. 우유 빛깔 청관용 뭐 이런 걸 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그걸 나이 순으로 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나이 순으로. 예, 아이돌 맞아요. 그거 멤버들 사이에. 제가 그 작년에 무슨 워크숍을 갔는데 이제 신입 변호사들이 BTS 노래를 그 커버 댄스를 했어요. 근데 그거를 아이돌 응원법대로 해야 된다고 뭐 전부 다 모여가지고 그래서 얘도 홍길동 변호사 나이 몇 살에 몇 살 해가지고 우리가 A4지에 이름 순서를 쭉 써가지고 그거를 공유를 해서 그걸 보면서 이렇게 막 응원을 했어요. 아, 나이 순으로? 네. 그렇다고 합니다. 요즘은 좀 그런 각종의 서열 문화, 기수 문화 뭐 이런 게 신세대로 갈수록 조금 변화가 있어요? 없어요?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묻는 겁니다. 오히려 젊은 세대한테 그런 게 없어졌을 것 같은데 네. 더 강해진 성향도 있어요. 예를 들면 대학교 동아리에서 그런 폭력적인 일이 벌어진다든지 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뭐 선배를 보자마자 90도로 인사를 하면 달려가야 된다든지 그런 좀 에너지적으로 비합리적인 일들이 상당히 벌어지고 있죠. 그래요? 근데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그 각자 속해 있는 경험의 차이에서 오는 걸 수도 있는데 대학생 때 그런 걸 많이 못 느끼긴 했거든요. 근데 이제 소년 사건 같은 거 할 때 오는 걸 보면은 애들이 정말로 16살짜리한테 17살짜리가 뭘 시키고 17살짜리한테는 18살짜리가 뭘 시키고 이게 그 약간 이게 거부할 수 없는 것이다라는 식으로 사건이 정리가 돼서 오긴 하거든요. 근데 그게 꼭 요즘 젊은 세대가 더 심해진 것인지 그거는 그렇게는 전 잘 모르겠어요. 각자 경험의 차이도 있겠습니다만은 우리 사회 전체를 하나의 잣대로 딱 평가하기는 어렵네요. 이 대목에 있어서는. 네. 한 통계에서 그 대학교에서 선후배 사이에 스트레스를 느끼지 않았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18%밖에 안 된다는 얘기가 제가 그 18%였군요. 그래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50대 후반인데 고등학교 선후배는 엄격해요. 근데 대학은 뭐 굉장히 자유로운 분위기였었거든요. 상대적으로.
근데 요즘은 오히려 대학에서 그렇게 뭐 한다면서요? 네, 대학으로 그게 분위기가 올라온 분위기고 그래서 인터넷에 많이 떠도는 말 중에 참 저렴한 말입니다만 똥군기라는 말이 되게 많이 돌아요. 예, 그럴 정도로 군기라는 말을 대학교에서 되게 평범하게 쓸 정도로 그런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관계없이 지내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네. 그건 왜 그럴까요? 점점 아이들이 더 어려지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닐까요? 옛날 같으면 대학생만 돼도 거의 성인 취급을 했는데 요즘은 대학생이 돼도 여전히 어리기 때문일까요? 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대학교에 요즘 제가 갈 일이 있으면 느끼는 게 고등학교화가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교수님과 그래요. 학생의 관계도 약간 고등학교 선생님 예. 같이 되고 교수님들도 학생들을 케어한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그 대학의 학생 자체가 거의 남아있지 않고 좀 정말 교육부장 선생님 있고 선도부장 선생님 있고 이런 느낌으로 좀 대학 분위기가 가고 있다는 느낌은 확실히 받았어요. 그런 게 있죠. 또 어떤 걸 느껴요? 그리고 소속감을 느끼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 소속감을 느끼고 싶어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선배, 후배 이렇게 딱 역할이 정해져 버리면 끈끈한 소속감 같은 게 생기잖아요. 역할 같은 게 생기고. 예. 그렇게 하면서 한 집단에 소속된다는 느낌을 좀 강하게 느끼고 싶어서 그런 서열화가 진행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그런 건 듭니다. 장점입니까? 단점입니까? 저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갑자기 뭐 오빠, 언니, 선배 이렇게 부르면은 더 되게 다정한 마음이 들잖아요. 예, 역할 같은 게 예. 생기고 그렇게 해서 빨리 친해질 수 있다는 건 장점인데 단점은 그 친해지는 관계에 한계가 생긴다는 거죠. 수평적인 관계가 아니다 보니까 어허. 그냥 선배한테 할 법한 얘기, 오빠, 언니한테 할 법한 얘기 아니면 동생한테 할 법한 얘기만 하게 되고 예. 조금 더 유연한 관계가 되지 못하고 창의적인 관계가 되지 못한다는 게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정 변호사는 제가 생각하기엔 장점은 효율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계를 바로 딱 정리를 함으로써 이렇게 평등한 관계일 때 필요로 하는 에너지가 있잖아요. 그런 에너지 싹 사라지고 단선적인 소통? 을 바로 가능하게 한다는 그런 장점이 있는 것 같고 그거 외에는 저는 장점이 사실 과연 뭐가 있을까 잘 모르겠거든요. 단점은요? 그러면 단점은 일단은 그로 인한 사회적인 손실이겠죠. 아까 오지은 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느 정도 한정된 얘기만 하게 된다는 거. 그리고 이게 상명하복 문화와 서열 문화가 같이 가면서 하급자가 특히 더 맞는 말을 해도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든가 네. 뭐 그런 것들 직장갑질 119 같은 거 하면서 정말 그런 거 많이 보거든요. 그리고 나이라든가 기수라든가 이런 건 완전히 본인이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것이 일종의 차별 기제로서 작동할 수도 있고. 차별. 예. 새로운 창조적 아이디어가 집단 전체의 것으로 받아들여지는데 결정적 장애물이 된다는 거. 예. 이게 제일 큰 문제 아니겠어요?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 혹시 들어봤어요? 다들 허심탄회하게 마음속에 있는 얘기 다 해봐. 괜찮아. 이렇게 해놓고 누가 말을 딱 꺼내기 시작하면 째려본대요. 그거 기수 순서대로 말해야 돼. 허심탄회하게. 와. 허심탄회하게 기수 순서대로 해야 돼요? 그 유연한 분위기를 위해서 IT 회사 같은 데서 뭐 예를 들면 영어 이름 쓰기라는 걸 한다든지 예. 모두 님으로 호칭을 통일한다든지 그런 걸 했는데 결국은 그게 잘 안 되고 뭐 데이빗 전무님 뭐 그런 식으로 부르게 된다든가. 그게 성공적으로 된 회사가 없대요? 제가 알기로는 그래요? 네. 그게 호칭이 어. 약간 이 서열 관계가 있다 보니까 서열 관계에서 뭐 선후배 이렇게 정리가 안 되면은 가족 호칭이 되잖아요. 오빠, 언니 뭐 이렇게 되니까 이게 너무 극단적인 것 같아요. 딱 수직으로 서든가 아니면 거의 유사 가족처럼 이제 반말하고 보살피고 이런 가족 관계에 근접해지든가. 근데 사회생활은 사실 이것도 저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실제로 일도 이것도 저것도 아닌 상태로 그냥 조직들이 굴러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오늘 프로그램 시작할 때 이 신임 윤석열 검찰총장 기수 파괴로 시작했잖아요. 그런 기사들을 읽으면서는 뭐 굳이 이렇게 해야 돼라는 반응이 많아요. 옷 벗는 게 당연하지가 많아요. 저희는 아무래도 뮤지션끼리이다 보니까 예. 너무 이상하다는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예. 왜 멀쩡히 일하는 사람들이 갑자기 관둬야 돼? 라는 생각도 들고 그것도 되게 인적 자원의 손실이고 예, 그래서 저희는 분위기가 좀 이상했습니다. 뮤지션 사이에선 그렇군요. 네. 자, 8년차 법조의는 어때요? 네, 제가 1년 차 할 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막 그 법률신문 이런 거 보면서
계속 그 뉴스가 나와요. 이제 인사이동 할 때마다. 그럼 이게 도대체 뭔가 생각했는데 지금은 저는 솔직히 이해가 돼요. 왜냐하면은 계속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이렇게 갑자기 기수가 뒤집힌다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해가지고 자리에 가게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수상으로 더 위인 선배가 조직 내에서는 더 낮은 지위가 되면은 이 사람을 어떻게 대우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이 사람한테 무슨 일을 맡겨야 되는가, 뭐 어디로 어느 지역으로 보낼 것인가, 이런 게 너무 가이드라인이 없고 기수대로 하는 순서에 대해서는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이 매뉴얼이 딱 있는 상태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렇게 기수가 조금 뒤집혀서 이렇게 기습하게 이런 식으로 되면은 이제 저분들 어디 가지? 다 한꺼번에 시장에 나오시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한꺼번에 변호사 시장에 나오면 큰일 네. 난다. 경쟁 격화된다. 이 시장 파괴를 하시면 안 되는데. 근데 진짜 이런 건 안 바뀔까요? 앞으로?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제가 처음에 법조인 딱 됐을 때는 너무 이상했어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건가. 왜냐하면은 제가 극단적으로 이걸 느꼈던 게 딱 변호사 1년 차가 돼서 인권위원회에 들어갔는데 그때가 1월 달에 사법연수원 41기가 나오고 4월 달에 제가 변호사 시험 1기가 나왔었어요. 3개월 차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같은 해에 나왔는데 3개월 차이가 나는데 이거를 그러면 동기수로 봐야 되는가, 해로 쳐가지고, 아니면은 41기가 선배고 변호사 시험 1기가 후배가 되는 것인가로 가지고 정말 엄청난 토론을 한 끝에 이제 제 쪽이 후배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둘러왔는데 자리가 모자라니까 전 책과상 합쳐진 보조의자로 저 거기 앉아 있었어요. 왜냐면 제가 제일 막기수니까. 그래서 이럴 때는 이게 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바뀌기가 어렵다고 생각이 드는 게 편해지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래요, 진짜? 겨우 8년 차밖에 안 됐는데도 점점 편해지는 그 거예요. 속에 들어가면 편해지더라, 오히려? 네, 규칙이 딱 정해져 있고 저도 누구를 예를 들면 오지은 변호사님이라고 불러야 되는지 아니면 누구는 뭐 오변님 이렇게 불러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다 정해져 있으니까 누구는 되게 변호사님으로 부르고 누구는 그냥 변님으로 불러요? 그러니까 정석적으로는 처음 만났으면 당연히 오지은 변호사님 이렇게 할 텐데 뭐 얘기 몇 번 해봤다든가 조금 가깝다든가 오변님 이렇게 하면 제가 느끼기에는 오케이예요. 근데 반대로 예를 들면 저한테 3년차 변호사님이 오셔가지고 정변님 이러면 제가 순간 뭐지? 하고 생각하긴 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제 쪽에서는 모두한테 뭐 오지은 변호사님으로 통일할 수가 있지만 듣는 입장에서 역시 이렇게 역으로 그렇게 오면은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규칙이 정해져 있는 거가 적응하면 워낙 안락하니까 바꾸는 게 되게 어렵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최근에 그 가수 겸 연기자 뭐 설리 씨? 네. 그분이 뭐 20몇 살 차이 나는 대선배 연기자 분한테 무슨 씨 이렇게 했다고 해서 논란이 됐잖아요. 네, 그랬죠. 그거 어떻게 봐요? 저는 설리 씨가 굉장히 좋은 환기를 시켜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찾아봤어요. 저는 왜냐면은 저보다 나이가 많은 뮤지션들한테도 씨라고 호칭을 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 조금 놀랬고 국립국어원의 씨 호칭을 찾아봤더니 같은 직급의 동료들 사이에서 쓰는 말이라고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둘은 연기자 동료니까 제 기준에서는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또 기본적으로 시청자를 가장 높여야 되거든요. 방송에 나오는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출연자들끼리의 호칭은 씨 또는 직함으로 통일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요즘은 약간 호칭 인플레가 일어나서 무조건 선배님이라는 말을 붙인다든지 그런 식으로 뭐 카페에 가서도 아메리카노 나오셨습니다. 이런 말을 한다든지. 그건 말이 안 되죠. 네. 그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사회가 5,000원이십니다. 뭐 이런 네, 거. 맞습니다. 그건 잘못된 표현이죠. 네. 그런데 그거를 잘못된 말인 것을 알면서도 아르바이트 하는 사람이 5,000원입니다 라고 했을 때 컴플레인이 들어온다는 게 문제죠. 정말요? 네. 그래서 알고도 그렇게 쓸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와. 이거 오늘 결론을 어떻게 내려야 합니까? 이제 두 분이 몸담고 있는 세계가 너무 달라서 뮤지션계와 법조계. 그런데 정소연 변호사님이랑 저랑 의견이 같은 게 있을 거예요. 뭐예요? 뭐? 저는 거의 모든 호칭을 님으로 쓰면 좋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저도 그렇게 선후배 생각해요. 관계없이. 네. 누구님 이렇게. 그게 저는 씨가 같은 동료 또는 하대하는 말, 직급이 낮은 사람한테 쓰는 말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선배의 경우에는 누구님 이렇게 부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하고 저보다 한 열 몇 살 어린 선배의 경우에 이름에다 그냥 님자만 붙인다고요? 네. 그 직함 같은 거 안 붙이고? 네, 그게 좋을 것 같아요. 정 변호사님 이해가 동의가 되세요?
저는 사회생활이라고 해야 될까요? 사교 생활에서는 그렇게 살고 있는데 선배 변호사님한테 님이라고만 하는 건 솔직히 상상할 수 없어요. 예, 봐요. 차이가 있다니까요. 아, 그렇네요. 제가 죽을 때까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오늘은 결론 없이 끝냅시다. 자유로운 인간 대표로 나왔습니다. 아니 이 영역별로 너무 차이가 크다. 아직 한국 사회에서는 네. 뭐라고 딱 잘라 규정하기 어렵다. 네. 그리고 제 느낌에서는 이게 신세대 젊은 세대 또 수평 문화 민주주의 확산과 함께 이런 서열 문화와 호칭 문화에서도 많은 변화들이 생겼을 거라고 지레짐작했는데 네.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아닌 것 같네요. 네, 강화된 부분도 있습니다. 네, 그게 규칙이 있으면은 규칙에 이렇게 사람이 편승하게 되는 부분이 있어서 편승하면 순응하고 네. 그 안에서 사이가 편해지다 보니 네. 잘 안 바뀌더라. 예. 저만 해도 나는 그러면은 누구 그러니까 오지은 변호사님 이렇게 내가 몇 년 차 선배가 돼도 통일을 해야지라고 생각했는데 후배가 점점 늘어나면은 이름도 다 기억을 못하고 꼭 그렇게 안 해도 되잖아요. 그 허용의 부분이 바로 서열이잖아요. 예. 후배는 틀리면 안 되지만 선배는 틀려도 되는 거. 그러니까는 이름 뒤가 다 기억이 안 날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오 변호사님, 김 변호사님 이러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그게 더 쉬우니까. 그래서 뭐 어렵네요. 여기까지만 수다 떱시다. 네. 정소연 변호사, 가수 오지은 씨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